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하자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더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왜 먹어야 하느냐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 즉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란 생명 연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모든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기 위해서 먹습니다. 에너지는 생장과 생식, 체온 유지, 물질의 운반 및 교환 작용인 능동수성 과정 등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급원입니다.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 유기화합물인 ATP의 생성, 저장과 분해로 에너지 대사를 이루고, 동물은 생산자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얻게 되는 화학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하며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얻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을 보면 크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탄수화물은 주로 포도당 형태로 섭취를 합니다. 포도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사용 후에 남은 잉여 포도당의 경우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체내에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주로 저장이 되는데, 사용하는 포도당이 부족할 시에 효소에 의해 당으로 변환하여 바로 사용합니다. 지방의 경우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35%를 사용하는데, 지방산과 글리세롤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지방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지방산의 경우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 조직 내에 축적이 됩니다. 단백질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서 15%로 앞에 두 에너지원에 비해 사용량은 적지만 근육 조직이나 아미노산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흡수한 에너지원은 등산과 같은 중저강도의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포도당이 소비됩니다. 소모할 포도당이 없어지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당으로 변환하여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당과 글리코겐의 경우 1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양을 사용하므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지방을 사용합니다. 이때 글리세롤은 직접 사용되지만 중성지방의 경우 지방산으로 분해하여 사용이 됩니다. 즉 2시간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때부터 뱃살이나 피하 지방에 축적된 지방이 분해되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피하 지방의 경우 지방산으로 변화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시간을 넘어서면서 근육 조직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경우 1g으로 각각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지방의 경우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간에 약 60에서 90g, 근육에 300에서 400g 정도 저장되기 때문에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1440에서 1960kcal 정도가 저장되는 최대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1, 곤장 칼로리인 남자 2700kcal, 여자 2000kcal와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75%의 양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등산의 경우 시간당 500kcal를 소비하기에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경우 4분의 1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체지방률은 남성의 경우 10에서 20%, 여성의 경우 18에서 28% 정도로, 남성의 경우 25%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몸무게 70kg인 남성의 경우 정상 대비 3.5kg 정도의 더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 27,000kcal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10일 정도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과 같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걷기의 경우 남자인 경우 시간당 300kcal, 여자인 경우 시간당 200kcal 정도가 소모됩니다. 육아의 경우 걷기보다는 적은 200kcal와 150kcal 정도가 소비됩니다. 숨차게 달리기 때와 계단 오르기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 시간당 550kcal와 400에서 450kcal 정도가 소비됩니다. 자전거 타기의 경우도
경우 한 650kcal와 450kcal 정도가 소비되는데,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사이클 머신의 경우 이보다 낮은 550kcal와 400kcal 정도가 소비됩니다. 등산도 자전거 타기와 같이 650kcal, 450kcal 정도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수영의 경우 시간당 700kcal와 500kcal, 줄넘기의 경우 시간당 800kcal와 600kcal로 소비됩니다. 즉 걷기에 비해 줄넘기가 2.5배 정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요가에서 사용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요가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적인 소비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성인 남성의 한 끼당 칼로리를 보면 아침에 800kcal, 낮에 1100kcal, 그리고 저녁에 800kcal를 섭취하면 하루 2700kcal를 섭취를 합니다. 이 중 기초대사로 1700kcal가 소비되고 나머지 1000kcal는 생활대사로 소비해야 합니다. 1000kcal는 걷기로 5시간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하루 출퇴근 시간으로 1시간 정도 소비한다면 걷기에 300kcal가 소비되고, 근무나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정도 더 걷는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300kcal가 소비됩니다. 그렇다면 400kcal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1시간 정도 계단 오르기를 하면 하루 섭취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 쌀밥 3공기와 찌개류 2개, 제육볶음을 먹는다고 하면 이때 섭취되는 칼로리는 약 1800kcal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끼니당 계란 후라이 1개와 반찬이 추가되면 삼식 1400kcal로 하루 3200kcal를 흡수를 합니다. 성인 남성 1일 섭취량 2700kcal에 비하여 500kcal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즉 먹는 식사량을 감안하면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더 추가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 식단에서 계란 후라이 3개를 뺀다면 600kcal로 추가 운동이 필요 없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식단은 간식을 제외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를 합니다. 여기에 기초 대사량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즉 20대에는 1700kcal이었던 기초 대사량이 30대가 되면서 1600kcal로, 그리고 50대에는 1500kcal로 줄어들게 됩니다. 30, 40대와 동일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50대 이상인 경우 하루 100kcal를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이를 체지방으로 환산을 한다면 매일 12g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하면 5kg의 체중 증가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을 늘려야 하지만은 활동량은 더 줄어들게 되며 식사량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이를 보면은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운동에 의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먼저 먹는 양부터 줄여야 합니다.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쉽게 계산하려면 g당 2kcal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루에 1.3kg 이하의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공깃밥 분량으로 계산한다면 한 6, 7개 정도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즉 자신의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무게 이상을 하루에 먹는다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